자, 너네 그 생명 시스템 할 거야.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생물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 생물권에 기억나니? 선생님이 뒤에 가면 또 생태계에서 배운다 그랬지? 그래서 이렇게 생태계 내에 하나가 뭐 있었지? 비생물적인 요소가 있었고 하나의 생물적인 요소가 있었지. 그래서 비생물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었니? 빛도 있고 공기도 있고 수분도 있고 그 다음에 토양도 있고 그게 이제 작용에 의해 가지고 이쪽 생물적인 요소인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가 있었지. 얘네들의 상호작용. 이제 그 중에 이제 우리 뭐 사람도 들어가는 거죠. 사람은 소비자에 들어가잖아. 뭐 생산자는 식물, 그 다음에 소비자, 분해자도 있다 그랬죠. 세균, 곰팡이, 버섯 뭐 이런 애들 이게 하나 있다 그랬죠. 새똥구리도 분해자라 그랬지. 그래서 걔네들 각각이 주변에 있는 자연환경들에 있는 아까 얘기했던 비생물적인 요소들하고 서로 상호작용을 하더라. 이게 시스템이야. 생명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생명 시스템 중에 이제 우리가 세포의 미세 구조들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잘 나오거든. 그거를 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생명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해볼까? 기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생명 시스템. 이게 정확하게는요, 너네 고3 때 생명과학 2에 나오는 내용이야. 그렇게 거기를 살짝 맛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첫 번째로 뭐 해야 되냐면 생명체의 구성 요렇게 한번 봅시다. 생명체의 구성을 우리가 이제 크게 식물하고 동물로 한번 나눠보자고. 우리가 이제 식물의 경우는 구성 단계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나? 배운 기억이 없니? 뭐 있었죠?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조직.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조직계. 그 다음 뭐가 있죠? 기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개체. 단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직계가 좀 독특하게 있다. 그래서 조직계가 좀 중요합니다. 뭐뭐 있냐? 조직계. 기본 조직계라는 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표피 조직계 있다.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가 있어. 물관 체관하는 관다발 알지? 이렇게. 그래서 식물은 특이하게 동물이 없는 조직계라는 곳이 있다. 조직들이 모여서 특정한 기능들을 하는 거죠. 표피 조직, 기본 조직계, 그 다음에 관다발 조직계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모여가지고 이제 뭐가 되는 거니? 기관은 잎이 되고 줄기가 되고 그 다음에 뿌리가 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꽃도 있죠. 그럼 열매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개체가 되더라.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게 이제 세포죠. 이 세포가 동물이나 식물이나 공통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세포에 대해서 배울 거야. 조금 이따가 식물 세포, 동물 세포의 특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의 구성은 동물의 구성 단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똑같이 세포부터 출발을 하지. 그 다음에 조직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바로 기관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기관계가 있죠. 그 다음이 개체가 된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동물 같은 경우는 이 기관계가 식물이 없는 게 있죠. 기관계는 여러분들 저기 종합병원에 그 과를 생각하시면 돼. 뭐 있죠? 뭐 있어? 종합병원에 가면 무슨 과가 있어? 기관계. 소화기관계 있죠. 또 뭐 있죠? 순환기관계가 있죠. 그렇지. 호흡기도 있죠. 호흡기관계가 있고. 또 뭐 있죠? 배설기관계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또 뭐 있죠? 뭐 내분비 뭐 이런 것도 있고 쭉 있어. 이렇게 나눠지는 걸 우리는. 니네 소화기관계의 대표적인 거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 뭐 입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근데 특이하게 소화기관계에 들어있는 것 중에 간도 소화기관에 들어있는 거다. 간, 사람 같은 경우. 뭐 순환은 너무 잘 알죠? 심장, 혈관 이런 것들이 순환기관계. 호흡기관은 허파,
기도 뭐 이런 것들, 콧구멍 뭐 이런 거. 배설은 뭐예요? 콩팥, 신장이라고 하는 콩팥. 그 다음에 뭐 수뇨관, 세뇨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제 사실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나중에 이 조직에 대한 얘기가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옵니다. 조직에 동물이 가지고 있는 조직에는 무슨 조직이 있냐면 여기에 이제 상피 조직이라고 있어. 그 다음에 또 무슨 조직이 있을까요? 결합 조직이라고 있어. 이게 좀 독특하지? 상피 조직, 결합 조직, 또 무슨 조직이 있을까? 갑자기 선생님 생각이 안 난다. 뭐 있지?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있지?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이렇게 있다. 그래서 니네 이거 여기서 모르는 건 이것만 모르겠죠? 결합 조직은 뼈하고 그 다음에 혈액 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빈 공간을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채우는 것들이 전부 다 결합시켜준다. 그래서 결합 조직이라고 그러고 여기 이제 상피 조직 요거 조심해야지. 상피란 말, 그 다음에 표피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동물한테는 표피란 말을 쓰지 않아요. 상피란 말을 써요. 피부. 식물한테만 표피란 말을 쓴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뭐 상피 조직 그러면 틀린 말이고 동물에서 표피 조직 이러면 틀린 말이야. 표현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요거 조심해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근육 조직은 너무 잘 알죠. 근육. 그 다음에 밑에 신경 조직은 뉴런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경, 뇌신경, 그 다음에 척수신경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조직이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기관 뭐 심장부터 시작해서 뇌,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뭐 아까 간, 그 다음에 콩팥 뭐 이런 것들, 이자, 위 뭐 이런 애들, 작은 창자, 큰 창자, 소장, 대장 그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이런 기관을 이루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더라.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생물체의 구성 단계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 단계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생투에서 나오는 내용이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해볼게요. 세포의 구성과 그 다음에 세포 그걸 구성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어떤 기능들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세포 뭐라 그래? 더 셀 뭐 이런 식으로 쓰죠. 그 최초로 그 코르크 죽은 세포 이거를 현미경을 발견해 갖고 한 사람이 훅인가? 로버트 훅인가? 하여튼 이름이 있는데 그 최초의 셀을 발견한 사람이야. 이제 물론 이제 그 뒤로 이제 살아있는 세포들을 이제 관찰해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다 그림으로 그려져 있잖아요. 니네도 세포는 봤을 거예요. 양파 뿌리크스 세포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입안의 상피 세포. 대표적으로 양파 뿌리크스 세포가 식물 세포의 대표 주자고 입안에서 이렇게 면봉으로 긁어갖고 이렇게 관찰해 보면 불규칙한 모양의 어떤 상피 세포죠. 그 동물 세포를 볼 수 있지. 그걸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하는데 우리 몸에 이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들이 있냐? 그냥 너네 생각나는 세포들 한번 써볼까? 뇌세포 있고요. 뭐 신경세포 있겠지. 방금 얘기했던 근육세포 있겠죠. 또 무슨 세포 있니? 혈구세포? 되게 많아. 그죠? 뭐 정자 난자도 세포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렇게. 그래서 뇌세포, 신경세포, 근육세포, 혈구세포 이런 것들이 세포들의 가장 공통점을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뭐라고? 얘는 단백질의 합성이야. 가장 중요한 게 단백질의 합성이다. 세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그 중에서 생명과학에서 다뤄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단백질의 합성이다. 그게 각각의 기능들이 다 다른 거야. 그래서 이름들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야, 뇌세포나 신경세포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런 형태. 그 다음에 근육세포는 뭐예요? 근육 단백질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근육이 탄탄해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재료를 먹어줘야 되니까 맨날 닭가슴살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 닭가슴살을 먹으면 그게 이제 재료가 돼가지고 우리 몸 안에 들어있는 그 세포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딱 똑같은 근육을 만들어 놓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혈구세포 대표적인 게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백혈구.
니네 백혈구는 종류가 되게 많아요. 뭐 T림프구, B림프구, 그다음에 호중성 백혈구, 호산성 백혈구, 백혈구 종류가 되게 많은데 우리가 뭐 림프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얘네들은 전부 다 하는 일이 우리 면역하고 관련된 얘기야. 그래서 항체 단백질을 주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백혈구가 니네 식균 작용한다고 배웠잖아. 그게 식균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서 균을 갖다가 바이러스를 갖다 죽이는 거라고. 그 단백질을 만드는 게 얘가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들은 다 각자가 독특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게 이제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서 신경세포가 되고 근육세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 정보가 어디에 들어있어? 그 세포의 핵 속에 DNA 안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단백질 합성 효소의 지도가 들어있는 거야. 그 설계도가 우리 DNA 안에 들어있는 거야. 우리 다음 장에서 우리 DNA 유전 정보의 흐름이라고 하는 그 유전 정보의 흐름에서 이걸 다룰 겁니다. 이 내용이야. 그러면 이걸로 한번 백혈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 백혈구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 백혈구는 이렇게 무정형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되지. 우리 몸에 cc당 백혈구는 한 8,000마리 정도, 8,000개 정도 있어. cc당. 그럼 니네들이 이제 막 갑자기 뭐 음식을 잘못 먹거나 그래서 배가 아파, 설사를 해. 그래서 이제 병원 가서 혈액 검사를 합니다. 혈액 검사를 하면 얘가 12,000, 14,000, 막 2만 이렇게 올라가 있어. 백혈구 수치가 높다는 거는 우리 몸이 염증이 생긴 거야. 그래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구 수치가 필요 이상으로 높아. 근데 얘가 설사를 줄줄해, 배 아프대. 그럼 뭐예요? 장염이야. 장에 염증 생긴 거야. 염증 수치가 높으니까 백혈구 수치가 높은 거야. 왜 높겠어? 그 염증을 어떻게든 없애야 되니까 백혈구가 수를 활발하게 늘리는 거죠. 그게 우리 몸에 자동으로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보통 건강한 사람이 1cc당 8,000마리 정도가 들어있어요. 백혈구가. 백혈구는 여기에 이제 핵이 들어있습니다. 핵이 들어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균이나 항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다. 바이러스 같은 애들이 들어왔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얘가 꿀럭꿀럭 이렇게 이제 내포작용, 외포작용을 할 수 있는 애거든. 그래서 바깥에서 이렇게 꽉 끌어. 엔도사이토시스라 그래. 내포작용이라 그래. 균이 있으면 가갖고 이렇게 해갖고 싹 끌어들이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얘를 싹 끌어들여. 그러면 이제 얘를 끌어들이면서 뭐 그게 어떤 기작인지 모르지만 얘를 끌어들이면서 이 핵에서는 동시에 이제 뭐를 만드는 거야? mRNA를 합성을 합니다. mRNA라고 하는 거는 이걸 죽일 수 있는 그 정보가 들어있는 그 DNA에 있는 그 정보를 거기다 이제 헬리케이스라고 하는 효소가 거기 이렇게 벌려가지고 거기 들어가서 mRNA가 복제돼서 mRNA가 하나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복제돼서 여기 핵공을 뚫고 나오는 걸 우리는 전사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트랜스크립션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야? 복사해가지고 가지고 나온다는 뜻이야. 복사해서 전달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mRNA가 합성이 돼갖고 나오는데 그 정보가 얘를 죽일 수 있는 단백질을 만드는 합성 효소의 설계도가 들어있는 정보야. 그걸 mRNA가 읽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린 전사다 이렇게. 여기 나오자마자 누가 있냐면 이렇게. 얘가 이제 거친면 소포체라고 있어. 그래서 소포체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통로. 그래서 소포체에는 이렇게 리보솜이 점배기로 이렇게 박혀 있다. 그래서 얘를 리보솜이라 그래. 이 리보솜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단백질 합성이야. 그래서 mRNA에 척 붙어가지고 얘가 이동해 가면서 필요한 단백질을 갖다가 아미노산들을 붙여가지고 그 설계도대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는 합성 효소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합성 효소가 이제 뭐를 만드는 거지?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포체를 거쳐서 통로니까 얘는 그래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소통, 골분 이렇게. 자, 한 번만 따라해 볼까? 소통, 골분. 소통, 골분. 한 번만 따라해봐. 소통, 골분. 소통, 골분. 소통. 그래서 소포체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바로 이제 옆에 뭐가 있어? 골지체가 있어요. 골지 컴플렉스라고 하는 골지체가 들어있다. 골지체에서는 이제 뭐야? 분비야, 분비. 분비를 하는 거야. 이 말단에 이거 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이걸 골지 소낭이라고 그러거든. 또는 다른 말로 분비 소낭이라 그래.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소포장을 해가지고 얘랑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족치는 거죠. 그래갖고 죽여갖고 밖으로 뱉어내는 거야. 아까는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했죠. 이제 뱉어내는 게 뭐야? 엑소. 밖으로 내뱉는다. 그래서 외포작용이라 그래. 그래서 엔도사이토시, 엑소사이토시스. 그래서
외포작용으로 바깥으로 찌꺼기를 버려낸다. 그러면서 지도 잘못해서 이제 싸우다가 죽는 경우도 있죠. 그 이제 죽는 경우가 림프 같은 데를 타고 가다가 이제 약한 부분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갑자기 특히 이제 겨드랑이,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가슴 쪽에, 그 다음에 목, 그 다음에 이런데 이렇게 접히는 부분들이 있지, 우리 몸에서. 그 다음에 사타구니 뭐 이런 데 있잖아. 이런 데가 림프라고, 림프절이 거기에 몰려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몽우리 같은 게 생기는 게 가끔 생길 때 있어요. 그게 우리 몸에서의 면역작용이야. 면역 체계를 했다가 그 죽은 시체, 백혈구 시체들이 그런 데 가서 뭉쳐 있는 거야. 거기서 분해가 안 되고 이제 그게 덩어리가 되면 그게 이제 뭐 암으로, 갑자기 가슴에 뭐가 잡힌다 그래갖고 암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겨드랑이에 뭐 이렇게 생기는 경우도 있어. 그게 몸에 우리 뭔가 균이 침투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뭐라 그래, 신경절이 아니고 그 림프절에서 그런 게 다 이제 나중에 분해가 돼가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이제 안 없어지면 병원을 가야지. 그런 내용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 세포에서 일어나는 전 과정을 한번 설명을 한 거야. 이 과정을 알고 있으면 굳이 니네가 세포 미세 구조를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그냥 딱 보면 작용이 나오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굵직한 것들, 미토콘드리아하고 너무 잘 알잖아. 세포호흡하는 거고. 엽록체는 너무 잘 알죠. 광합성하는 거고. 근데 이제 니네가 알아야 될 건 뭐야? 리보솜 제일 중요하지. 단백질 합성하는 애야. 근데 제 리보솜이 어떻게 돼요? mRNA에 가서 붙어야 되니까, 나중에 다 배우긴 하거든. 붙어야 되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아미노산을 갖다 붙이는 역할을 하는 애다 보니까 쟤는 막이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야. 막이 있으면 그게 쉽게 드나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얘는 막 구조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 소포체. 거친면 소포체도 있고 매끈면 소포체도 있어.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세히 안 나와. 거친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부착돼 있어서 단백질 합성하는 통로고요.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어. 그럼 뭐 한다? 거기는 지질을 합성한다. 매끈면 지질을 합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동시켜가지고 골지체. 골지 컴플렉스라 그래, 영어로는. 그래서 골지체에서는 분비. 그래서 작은 주머니에다가 담아가지고 이제 죽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남동생이 군대 가기 싫어서 전경으로 갔거든. 이제 일반 육군으로 가기 싫어서. 전경으로 가면 이제 아무래도 사회에 이게 의무 경찰이니까 경찰 하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전투 경찰이니까 시위 진압하거든. 선생님 남동생이 갔을 당시는 뭐 대규모 학생 데모 이런 거 없었을 시절이니까 이제 어디에 동원이 되냐면 재개발 지역 같은 데 이렇게 시위하잖아. 아줌마 아저씨들이. 거기 이제 방패 들고 가는 거야. 다 엄마 뻘 아빠 뻘 되는 사람들이니까 대학생들하고 같이 싸우지는 못하고 대학생들처럼 싸우진 않고 그냥 방패만 맞고 이렇게 있는 거야. 이제 막아갖고 막 시위하면은 막 이제 못 오게만 막고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휘 날라오더래요. 휘 날라서 그 방패로 탁 막았더니 폭 터지더래. 이 아줌마 아저씨들이 까만 비닐봉다리에다가 똥을 한 덩어리씩 넣어가지고 그걸 투척기로 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방패로 막으니까. 그래갖고 일개 중대가 목욕탕 빌려가지고 가서 씻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뒤집어 써가지고. 마치 그런 것처럼 골지 소낭은, 분비 소낭은 그 항체를 주머니에다가 작게 소포장을 해가지고 여기다 가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이걸 우리는 소낭이라고 한다. 그래서 막의 근처에 가서 이제 뱉어내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죽으면 얘네들이 떠돌아다니다가 뭐가 되는 거야? 이런 데 뚫고 나와서 고름이 되는 거야. 종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미 면역작용이 일어나갖고 그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 백혈구 시체들이나 이런 애들이 고름으로 나오는 거야. 옛날에는 고약이라고 있었는데 그런 고름이 이제 안쪽에 생기면 이거 어떻게든 터트려야 되잖아. 놔주면은 종양이 되니까. 그래서 고약이라는 약이 있었어. 지금 니네는 모를 거야. 지금은 약이 너무 좋아져서 먹으면 다 녹일 수 있는 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게 짜야 돼. 안 그러면 아프니까. 거기서 굶어버리니까. 그 짜야 되니까 그 까만색 고약이라고 하는 걸 톡 붙여놓고 한 3, 4일 붙여놓잖아. 그러면 이 고약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냐면 밑에 있는 그 염증을 끌어올려주는 거야. 그럼 이제 며칠 지나면 이게 이제 노랗게 익어요. 그럼 이제 일로 오라 그래갖고 이제 막 입에 제갈 같은 거 물리고 이제 짜는 거지. 막 구멍이 뽕 뚫리고 막 이래. 그런 거 짜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죠? 근데 흉터가 많이 남고 막 그래. 근데 요새는 물 마이신이라 그러죠. 약들이 너무 좋아져서 그냥 약 먹으면 그런 염증 같은 게 소염제라 그러지 염증이 다 사라진다. 이게 이제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자,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들어오면 핵에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럼 핵에서 mRNA가 가서 읽어오더라. 읽어서 핵공을 빠져나오면 바로 누가 있다? 소포체, 소통. 소포체는 통로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통로로 나오면 골지체가 있다. 골지체는 분비 역할을 한다. 그래서 분비 소낭으로 분비를 하더라. 이렇게 리보솜 뭐 한다? 단백질 합성한다.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이제 라이소좀이라고 리소좀이라고 있어. 얘는 가수분해 요소야. 가수분해 요소라고 들어있습니다. 얘는 이제 뭐야? 얘가 균들 죽이는 그런 역할도 하죠. 식균 작용할 때도 이 리소좀이 쓰인다. 이런 부분들이 세포 소기관에 들어간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동물 세포는 뭐예요? 세포 벽이 없지. 세포 막만 있지.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거 뭐 있니? 기억나는 거 있어? 다 배웠잖아. 엽록체 있죠. 세포 벽이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액포? 액포가 동물 세포도 있는데 식물 세포에 주로 많이 있어. 나이 많은 세포들이 액포가 커가지고 거기다 이제 화분잎, 과분잎 이런 것들을 모으기도 하고 물도 차 있기도 하고 노폐물이나 기본적인 세포 생성물이 거기 들어간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에 이제 니네 문제 풀다 보면 나오지만 우리 책에도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리가 돼 있을걸? 핵이 있고 리보솜이 있고 소포체 있고 골지체 있고 엽록체 있고 액포 있고 미토콘드리아 있고 세포벽 여기 딱 정리돼. 한 요 정도 수준이야. 그럼 니네 다 설명할 수 있다고요.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 처음 배우는 게 리보솜이나 소포체, 골지체 이런 말이 좀 처음인 거예요. 이런 세포 미세 구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막구조로 되어 있는 막구조인데 이게 이중막 구조가 있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 알아둡시다. 단일막 구조가 있고 그 다음 막 구조가 아닌 거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 이 이중막 구조가 꽤 되게 중요합니다.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는 애가 누구냐면 핵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고 그 다음에 엽록체 이렇게 되어 있다. 이 세 개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한 애들이지. 근데 얘네들은 원래부터 얘는 혼자 생활했던 그런 세균들이야. 원시적으로는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호기성 세균, 그 다음에 엽록체는 광합성 세균, 이렇게 원래 얘네들이었어. 얘도 어떤 세포 중에 세균 중에 하나였고. 그러다 보니까 쟤네 주로 이제 호흡만 하는 애잖아. 얘는 주로 광합성만 하는 애잖아. 그러다 보니까 세포 안에 이래들이 같이 들어있으면 같이 자기 거 전문 분야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이자고 한 거야. 야, 그럼 내장은 네가 해. 핵 보고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어떤 세포 안으로 얘네들이 원래 단일막으로 되어 있던 그러면 이제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얘네들이 원래 단일막으로 있었던 애가 일로 기어 들어온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막진화설이라고 그러는데 이 막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 이렇게 들어오겠지. 이래서 이중막이 된 거야. 얘네들이 밀고 들어온 거죠. 우리 공부 열심히 해서 니네 이제 저기 어디지? 포스텍? 포항공과대학하고 카이스트는 한국과학기술원이죠. 이제 그쪽으로 이과생들은 또 거기 서울대 말고도 그런 데 갈 때가 많지. 근데 예전에 보면 포항공과 공대였어. 포항공대. 칼리지였어. 칼리지. 근데 우리나라는 빌 게이츠처럼 이런 이과 쪽에서 세계적인 이런 사람이 안 나오잖아. 공부는 되게 잘해갖고 대학을 보내보면 그래서 이제 몇 년간 해보니까 결론이 뭔지 알아? 인문학을 안 가르쳤다는 거야. 맨날 기술만 가르친 거야. 과학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끼케야 할 수 있는 게 공장장밖에 못하는 거야. 세계적인 CEO가 안 나오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인문학이 필요해서 그 공과대학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외국의 노벨상 받은 석학들, 뭐 교양 강좌로 그런 인문학 강좌를 많이 깔아놓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공대과만 가르치는 그런 수업만 강의만 있었는데 이제 강의들이 늘어나면서 규모가 종합대학처럼 성격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지. 그래서 요새는 그냥 포항공과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지. 포항공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름을 포스텍이라고 바꾼 거고 뭐 그런 이제 얘기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공대였는데 자꾸 인문학부가 들어오고 이러면서 종합대학의 성격이 되는 이유가 생명 시스템이니까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려면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세포도 똑같았어요. 자기 전문 분야가 있었다고. 호기성 세균은 호흡만 하는 애야. 광합성 세균은 광합성 하는 애였어. 근데 얘네들이 해보니까 너무 자기네들이 단순하거든. 그 단순한 걸 모아가지고 좀 복잡한 시스템을 좀 만들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모여 한 거야. 그래서 이게 밀고 들어오다가 이중막 구조가 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는 설이야, 설. 또는 뭐라 그러냐면 알아두세요. 막진화설 또는
세포 공생설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같이 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단일막 구조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뭐 리소좀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소포체라든지 골지체라든지 이런 애들 막 구조기 때문에 아까 끝부분을 이렇게 분비 주머니를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이렇게 된다. 막 구조 아닌 애가 이제 리보솜이 대표적입니다. 리보솜은 막 구조가 아니다. 선생님이 그랬지. 리보솜은 아까 어떤 mRNA에 척척 걸쳐가지고 거기다가 아미노산들을 갖고 와갖고 단백질을 합성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막 구조면 이게 드나드는데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이렇게 대단위체가 있고 소단위체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 여기에 착 하고 mRNA가 딱 걸쳐 있어. 얘가 막 이동하면서 여기다가 아미노산을 붙이는 거야. 그래서 단백질을 만든. 그 단백질의 정체가 뭐라고? 단백질을 만드는 합성하는 합성 효소. 효소도 단백질이잖아. 그래서 그걸 만드는 그 정보가 어디 들어있어? 여기 안에 들어있는 DNA 안에 이중나선 구조에 들어있다. 그거를 mRNA가 읽어 나오는 거다. 그걸 전사라고 한다.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 미세 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이나 그 다음에 구조가 막 구조냐 단일막 구조냐 이중막 구조냐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니네 잘 아는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너무 잘 알잖아요. 엽록체는 클로로플라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엽록체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주로 하죠. 빛에너지를 이용해서 엽록체가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이중막 구조로 생겨가지고요. 동전 쌓아두듯이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전자현미경적인 구조다. 그래서 이건 단면을 잘라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야. 실제로는 겉면만 보는 거는 이렇게 퉁퉁하게 이렇게 보여. 만두처럼 보여야 되겠지. 송편처럼 보여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안쪽을 볼 수 있는 거는 이건 박편이라 뭐라 그러지? 단편으로 자르는 마이크로톰이라고 하는 그 칼이 있어. 그 칼로 잘라가지고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 안이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를 우리는 뭐라 그러면 그라나라 그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빈 공간 있죠. 여기가 이제 스트로마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라나에서 명반응이라는 반응이 일어나. 그 다음에 스트로마에서는 암반응이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이용하는 건 이 명반응이라고. 그래서 그라나에서 여기 이제 이 막을 틸라코이드 막이라고 그러는데 그 틸라코이드 막에서 광합성이 일어난다. 한 그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있지. 미토콘드리아 중요하죠. 미토콘드리아는 얘보다 10분의 1 크기 정도 돼. 근데 이제 니네 알아보기 쉽게 내가 크기는 같이 그릴 거야. 얘도 이중막 구조로 이렇게 돼 있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식으로 꼬불탕 이런 식으로 꼬불탕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여기에 이제 뭐 외막이 있고 내막이 있는데 여기 이제 호흡을 주로 하죠. 무슨 호흡? 세포 호흡을 한다. 세포 호흡이라 그래. 그래서 해당 과정을 거쳐가지고 당을 쪼갠 다음에 당을 갖다가 여기 이제 피르부산 형태로 반 쪼개가지고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그러니까 포도당이 너무 덩치가 커서 직접 여기로 들어가질 못해. 미토콘드리아 막이 되게 견고합니다. 그래서 포도당 C6H12O6 이거 반으로 쪼개면 C3H6O3 뭐 이 정도 되겠지. 이거 2개짜리로 만들어서 하나하나씩 흡수시키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해당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질 내에서 이제 TCA 회로라고 하는 회로를 거칩니다. 회로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물질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나중에 어디까지 가냐면 내막에 전자전달계로 들어가지. 거기서 이제 사이토크롬 효소라고 하는 호흡 효소가 있어. 무조건 물질 대사는 광합성이 됐던 호흡이 됐던 효소가 작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이토크롬 BCAA3라고 하는 애가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응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우리 너무 잘 아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하는 ATP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저걸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한다? 생체 에너지로 쓰는 거지. 이게 호흡이다. 이게 미토콘드리아야. 마이토콘드리아. 정말 중요한 애입니다. 이제 막진화설에서 세포 공생설에서 미토콘드리아도 옛날에 호기성 세균이었는데 한 자리 하려고 같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중막 구조가 됐고 또 이제 우리가 이걸 유전 쪽이라 그래야 될까요? 진화 쪽에서 이제 어떻게 활용을 하냐면 여러분들 몸 안에 들어있는 모든 미토콘드리아는 모계입니다. 엄마한테 온 거야. 니네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해 보면 전부 다 엄마 거야. 엄마한테 유래된 거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니? 우리는 유성생식을 하잖아. 그래서 엄마의 난자하고 아빠의 정자가 들어오는데 니네 정자의 생김새 알죠? 요 머리 부분에 DNA나 저기 핵이 들어있잖아.
이 중편이라고 하는 중간 부분에 여기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있어. 그러다 보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잖아. 그러니까 그 에너지로 얘가 꼬리를 팔랑거리면서 가는 거야. 그래서 막상 난자를 만나면 대가리만 들어가고 몸이 잘려버려요. 여기가 잘려버린다고. 그래갖고 수정란이 되면 수정란 속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는 오롯이 엄마 거잖아. 아빠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안 들어온 거야.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분석을 하면 무조건 엄마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계 쪽에 그 유전이나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그런 거에도 활용을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기본 구조들은 이렇다. 그래서 세포 소기관에 각자 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죠? 일단 여기까지만 좀 필기를 좀 해봅시다. 졸려?